동부 시간 화요일 오후 8시.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란 전체를 칠흑 같은 암흑의 시대로 되돌려버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잔혹한 카운트다운입니다. 발전소와 교량이 모두 불타오르는 종말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미 공군은 테헤란과 카라즈를 연결하는 136m 높이의 거대한 현수교를 완벽하게 산산조각냈습니다. 이란의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을 겨냥한 이 끔찍한 공격은 일상적인 군사작전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어 올여름 화려한 개통식을 앞두고 있던 이 다리는 이란 건축공학의 자존심이자 국가적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교량의 중앙을 정확히 관통하는 순간 거대한 화염과 함께 13명의 무고한 생명이 사라졌고 국가의 자부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펜타곤은 이란의 외곽 군사기지를 타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란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과 국가적 자긍심의 한가운데에 무자비한 헬파이어 미사일을 꽂아 넣은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 인프라 타격은 현대 전쟁사에서 매우 섬뜩하고 치명적인 교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무력 충돌이 군사기지나 대공 방어망을 파괴하는 재래식 교전에 머물렀다면 지금 워싱턴이 구사하는 전략은 국가 생존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완벽한 사회마비 작전입니다. 미군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 F-15E 전투기의 조종사를 성공적으로 구출했다는 명분을 앞세워 교전 수칙의 모든 붉은 선을 과감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전력망을 붕괴시키고 핵심 교통망을 끊어버림으로써 군대와 민간을 가리지 않고 사회 전체를 원초적인 공포와 마비 상태로 몰아넣으려는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심리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6일 월요일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바닷길은 여전히 굳게 닫혀있고 중동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거친 언사와 함께 화요일 오후 8시라는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시한을 전 세계에 못 박았습니다. 이때까지 해협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멀쩡한 발전소도 다리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지옥을 보게 될 것이라는 무자비한 최후 통첩입니다. 이란 주변에 배치된 미 해군 제5함대의 타격 전력과 공군의 폭격기 편대들은 이미 목표물에 대한 좌표 입력을 마치고 출격 대기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은 절대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금 무너진 카라즈 현수교의 핏빛자네가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폭력의 궤적은 1999년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를 폭격할 때 사용했던 인프라 마비 전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도 연합군은 발전소와 다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결국 내부의 극심한 혼란과 폭동의 위협이 정권의 항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이란의 수뇌부가 직면한 공포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화요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이란의 주요 발전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정밀 타격을 받아 국가 전체의 전력이 끊긴다면 수도 테헤란은 불과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거대한 폭동과 무정부 상태의 아수라장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외부 군대의 웅장한 침공보다 내부의 처절한 사회적 붕괴가 정권의 명주를 더 빠르고 확실하게 끊어버린다는 냉혹한 진실을 미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이 무서운 이유는 쏟아지는 폭탄 그 자체보다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란의 고위 지휘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초조하게 시계의 초침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발전소가 파괴되면 단순히 거리에 불이 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공을 감시하는 군사 레이더망이 멈추고 최고 지휘 통제실의 군사 통신이 두절되며 병원에서는 부상병들을 살려둘 생명 유지 장치가 모조리 꺼지게 됩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에게 전장에서의 명예로운 죽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회적 마비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해협을 열어제친 뒤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국가 전체가 암흑 속에서 불타오르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것인가. 이 잔혹한 심리적 고문의 시간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계한 지옥의 진짜 모습입니다. 카라즈 현수교의 처참한 붕괴는 단지 이 핏빛 드라마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진짜 재앙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 위를 맴도는 은밀한 폭격기들의 굉음은 이란의 모든 권력자들의 목줄에 시간이라는 가장 잔혹한 흉기를 바짝 들이밀고 있습니다. 시계탑의 바늘이 화요일 밤 8시 정각을 가리키는 순간 중동의 패권 지형도는 불타는 발전소의 잿더미 위에서 가장 폭력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쓰일 것입니다. 전통적인 전쟁의 문법은 적의 미사일 발사대나 장갑차 부대를 파괴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테헤란 심장부에 위치한 샤리프 공과대학을 향해 맹렬한 공습을 가한 것은 재래식 교전의 모든 붉은 선을 잔혹하게 찢어버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이란 최고 수준의 이공계 천재들이 모여드는 두뇌의 성지이자 혁명 수비대의 핵무기 개발과 첨단 항공 우주 프로그램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국가지성의 심장부입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은 현재 만들어진 무기를 부수는 것을 넘어
앞으로 50년 동안 이란이 그 어떤 첨단 무기도 스스로 설계할 수 없도록 미래의 지적 자산 자체를 몰살시키겠다는 끔찍한 지적 학살 작전의 신호탄입니다. 공습 직후 공개된 처참한 현장 사진들은 이스라엘이 노린 것이 단순한 건물의 파괴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샤리프 공대 캠퍼스 내부와 주변 도로는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날카로운 파편과 잿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대학 전체의 실험실과 연구시설을 가동하는 핵심 동력인 가스 공급망이 완벽하게 끊어지면서 수십 년간 축적된 극비 연구 데이터와 첨단 설비들이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테헤란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인 아자디 지역의 도로까지 완벽하게 통제된 것은 이란의 지식인 사회를 향해 너희들의 가장 안전한 성소조차 언제든 잿더미로 변할 수 있다는 소름 끼치는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적 테러입니다. 군사기지가 아닌 학교에 폭탄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이란 엘리트 계층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지적 학살의 진정한 파괴력은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거대한 엑소더스를 통해 완성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6일 월요일, 현재 테헤란을 빠져나가는 주요 고속도로는 극도의 패닉에 빠진 지식인과 학생들의 끝없는 탈출 행렬로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헌신해야 할 엘리트 공학도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펜을 드는 대신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국경을 넘기 위한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폭탄 몇 발로 이란 정권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인재들을 스스로 조국을 버리고 달아나는 난민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최첨단 벙커버스터보다 더 치명적으로 이란의 국가 방위 능력과 억지력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무서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무자비한 민간 지성 타격 전술은 극단적인 양날의 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의 지적 자산을 말살하여 이란의 국방 과학 시계를 수십 년 뒤로 되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이란 내부의 맹렬한 민족주의적 복수심에 걷잡을 수 없는 기름을 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캠퍼스가 불타오르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수백만의 이란 청년들은 서방 세계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증오와 적개심으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책과 컴퓨터를 잃어버린 천재적인 공학도들이 절망 속에서 혁명수비대의 비대칭 자살 공격부대에 자원하거나 자신들의 지식을 활용해 기상천외한 사제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끔찍한 돌연변이로 변모할 위험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전쟁 설계자들은 자신들의 타격 십자선을 군복 입은 군인들에서 책을 든 학생들로 옮기는 돌이킬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말살하는 가장 폭력적인 교리가 중동의 하늘을 뒤덮은 지금 이란 수뇌부의 이성은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국의 자랑스러운 지성의 요람이 불타는 파편더미로 변한 폐허 위에서 벼랑 끝에 몰린 혁명수비대는 이제 재래식 방어를 포기하고 가장 잔혹하고 기형적인 형태의 유혈, 복수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지적 자산이 잿더미로 변하고 국가 인프라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궁지에 몰린 야수는 가장 원초적이고 잔혹한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는 미군의 폭격기 편대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정규전을 벌이는 것이 철저한 자살 행위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제공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에서 그들이 선택한 반격의 카드는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급소인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겨냥하는 비대칭 대리전의 전면적인 폭발입니다. 모든 교전 수칙과 인도주의적 한계선이 무너진 지금 복수의 형태는 가장 끔찍하고 기형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장이 전 세계를 향해 내뱉은 섬뜩한 경고는 결코 허세 섞인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이 미국의 모든 가정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그의 발언은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수만 명의 미국인들을 향한 명백한 살인 예고장입니다. 이란은 펜타곤의 첨단 무기 체계를 타격할 능력이 없지만 대신 방탄조끼 없이 거리를 걷는 미국 외교관들과 파병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십만 명의 극단주의 민병대 네트워크를 쥐고 있습니다.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이 거대한 그림자 군단이 테헤란의 복수 명령만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동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6일 현재 중동 전역에 퍼져 있는 미군의 군사기지와 대사관에는 최고 수준의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전역에 깊숙이 뿌리내린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혁명수비대의 은밀한 지시 아래 일제히 핏빛 사륙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거창한 군사시설이 아닙니다. 이라크 미군 기지의 막사 주변을 서성이는 자폭 드론 출퇴근길에 미국 외교관이 탄방탄 차량을 노리는 급조 폭발물, 그리고 중동 주둔 미군 가족들이 머무는 민간 구역을 향한 무차별적인 로켓포 공격입니다. 건축물과 인프라를 부수는 워싱턴의 기계적인 전쟁에 맞서 테헤란은 피와 살이 튀는 끔찍한 인명살상으로 대응하겠다는 잔혹한 게임의 룰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비대칭 대리전의 진정한 무서움은 공포의 일상화에 있습니다.
미군은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자폭 드론과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의 그림자 속에서 극도의 신경쇠약에 시달리게 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심지어 막사에서 잠을 청할 때도 죽음의 공포가 끊임없이 그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란은 눈에 보이는 적진을 타격하는 대신 중동 전체를 미군이 한 발짝도 마음 놓고 내디딜 수 없는 거대한 지뢰밭이자 살아있는 지옥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다리를 끊어버린 미국에게 이란은 그 다리를 건너는 인간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피해 보복을 다짐한 것입니다. 이 잔혹한 사륙에 덫은 백악관을 향한 치명적인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아무리 많은 이란의 발전소를 파괴하더라도 수십 구의 미군 시신이 성조기에 덮여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미국 내 반전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이란 수뇌부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인들이 생명의 희생에 얼마나 극도로 민감한지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워싱턴의 압도적인 폭력에 맞서 미국인들의 피와 눈물로 짜인 거대한 공포의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인간의 목숨을 맞교환하는 이 지독하게 불평등하고 잔인한 사륙의 저울질 속에서 중동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짙은 피비린내를 풍기며 깊어가고 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벼랑 끝 전술은 이제 현대 지정학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극단적인 치킨 게임으로 진화했습니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대의 폭주기관차처럼 양측은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펜타곤은 이란의 모든 전력망과 식수공급 시설을 끊어버려 수천만 명의 시민들을 생존의 극한으로 몰아넣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혁명수비대는 중동 전역을 미국인들의 피로 물드는 거대한 공동묘지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인프라의 완벽한 파괴와 서방 군인들의 참혹한 피를 맞교환하겠다는 이 미친 도박판 위에서 이성적인 외교의 공간은 이미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폭력의 저울질 속에서 백악관이 노리는 권력 붕괴의 메커니즘은 매우 차갑고 계산적입니다. 미국은 이란 군대의 전투력을 깎아내리는 것보다 암흑에 갇힌 시민들의 분노가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임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8시를 기점으로 이란 국가 전체의 불빛이 꺼지고 마실 물조차 공급되지 않는 원초적인 재앙이 시작된다면 굶주리고 분노한 군중들의 칼끝은 결국 혁명 수비대의 심장부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즉, 미국의 진짜 목적은 직접 피를 묻혀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이란 인민들의 폭동을 유도하여 정권이 내부로부터 스스로 붕괴하도록 만드는 잔혹한 차도살인의 전략입니다. 반면 이란 수뇌부의 생존 계산법 역시 소름 끼치도록 본능적이고 치명적입니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내부의 정치적 여론과 성조기에 덮여 돌아오는 미군의 시신이라는 점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스텔스 폭격기를 가졌더라도 수십 수백 명의 자국 군인들이 중동의 모래먼지 속에서 암살당하고 게릴라의 자폭 공격에 희생된다면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자국민들의 거대한 반전 시위와 분노를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피해 공포를 극대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압박에 짓눌려 스스로 공격 버튼에서 손을 떼도록 만드는 지독한 심리적 역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미치광이의 죽음의 레이스를 지켜보는 주변국들의 침묵은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아랍에미리트 심지어 텔아비브의 최고 지휘부조차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한 채 핏빛 시계 탑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오는 화요일 오후 8시는 단순히 이란 국가의 멸망을 의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미군의 미사일이 이란의 발전소를 때리는 그 순간부터 이란의 지시를 받는 수만 명의 그림자 암살단이 국경을 넘어 중동 전체를 무차별적인 사륙의 도가니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오판으로 불똥이 튀는 순간 자신들의 영토 역시 테러와 보복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지정학적 연좌제의 공포가 전 중동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일 것인가? 아니면 두 기관차가 결국 정면으로 충돌하여 끔찍한 파멸을 맞이할 것인가? 워싱턴과 테헤란은 서로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겨눈 채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에 극도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상대의 국가적 생존 기반을 인질로 잡았고 다른 한쪽은 상대 국민의 피와 생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화요일 밤 8시를 향해 무심하게 흘러갈수록 타협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오직 파국을 향한 맹렬한 가속도만이 붙고 있습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인류는 현대 문명이 어떻게 한순간에 가장 야만적인 학살의 장으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끔찍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세운 F-15, 이 전투기 조종사의 극적인 구출 작전은 사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학살극을 정당화하기 위한 얄팍하고 위선적인 명분에 불과합니다. 펜타곤의 진정한 목적은 단 한 명의 생존자를 구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표는 압도적이고 순수한 폭력을 통해 중동의 낡은 안보 질서를 산산조각 내고 이란이라는 가장 껄끄러운 적국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리는 새로운 피해 룰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종사의 무사 귀환을 환호하는 카메라의 불빛 뒤에서 미국의 전쟁 기계들은 이미 이란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를 조용히 완성해 두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영웅을 구출했다는 감동적인 선전포고는 곧 수천만 명의 이란 시민들을 암흑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겠다는 가장 잔혹한 사륙의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화요일 오후 8시라는 시간은 단순한 데드라인을 넘어 인류의 야만성이 도대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끔찍한 심판의 무대입니다. 하늘을 검게 뒤덮은 스텔스 폭격기들과 지상의 짙은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이란의 암살 부대들은 서로를 향해 가장 맹렬한 살이를 내뿜으며 운명의 초침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피말리는 재로 아워가 다가올수록 외교관들의 위선적인 평화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흩어지고 오직 묵직한 벙커버스터 폭탄과 날카로운 비수만이 유일한 대화의 수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짙은 해무 속에는 타협과 양보의 여지 대신 오직 상대방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리겠다는 섬뜩하고 짐승 같은 살기만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란 수뇌부 앞에는 끔찍한 생존의 갈림길만이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국가적 자존심을 흙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백기투항의 깃발을 올리며 바닷길을 열어젖혀 정권의 비참한 연명을 구걸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남은 맹수의 헛된 자존감을 부여잡고 미국 본토와 중동 전역을 향해 핏빛 복수기로 변모하여 국가 인프라 전체가 완전히 증발하는 종말의 불꽃 속으로 다 함께 뛰어들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타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가장 먼저 불태워버렸고 테헤란의 권력자들은 살아서 돌아갈 구명보트를 스스로 찢어버렸습니다. 퇴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이 지옥의 링 위에서 두 미치광이 세력의 정면 충돌은 이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숙명이 되었습니다. 시계탑의 둔탁한 종소리가 화요일 밤 8시 정각을 알리는 그 순간 전 세계는 현대 지정학적 전쟁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무자비하게 변모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수만 톤의 폭약이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 도시의 생명줄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수많은 생명들을 무참히 찢어밟기는 끔찍한 학살극에 막이 오를 것입니다. 발전소가 연쇄적으로 폭발하고 거대한 교량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파열음은 중동의 낡고 썩은 역사가 끝나고 가장 폭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새로운 암흑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름 끼치는 서곡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그 어떤 브레이크도 없이 가장 완벽하고 화려한 파멸을 향해 맹렬하게 질주하고 있습니다.